한국에 불명예 1위가 있다. 바로 우울증이다. 코로나19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한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갈등, 폭력 등 지나친 스트레스를 겪는데 이러한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울증 발병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은 한국인 10명 중 약 4명이 코로나19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인 불면증은 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잠들더라도 자주 깨는 증상을 보여 수면질 저하를 초래한다. 수면질이 저하되면 면역력 또한 약해지기 때문에 각종 전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일부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비로 다소 비싼 금액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신속항원 검사 진료비를 5,000원으로 규정했으나 많게는 7만 원대의 검사비를 요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증상자의 경우 5,000원 외에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현장에서 지켜질지는 미지수이다. 전날부터 체계가 바뀌면서 전국의 호흡기전담 클리닉과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 검사는 비인두도말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키트를 사용한다. 다만 선별진료소에서와 달리 진찰료를 부담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의원 기준 진료비 5,000원을 내면 검사비가 무료다. 무증상자는 진료비 5,000원의 검사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병원마다 상이하게 책정된 검사비는 추가 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무증상의 경우 검사비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본격화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일 2만 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사흘 만이다. 놀랄 정도로 매일 가파르게 증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 6천여 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97만여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처음으로 2만 명을 기록한 이후 불과 사흘 만에 3만 명대 후반으로 늘어났다. 확진자 수는 지난 2일 2만 200여 명, 3일 2만 3천여 명, 4일 2만 7천여 명, 5일 3만 6천여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달 중순경에는 하루 확진자가 19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얼마 전 공개한 코로나19 확산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유행 수준이 지속될 경우 2월 첫째 주부터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월 중순경에는 19만 명까지 하루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오미크론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에는 완화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감염 3일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송 당대표는 인후통이 심해지고 오한기가 생기는데 독감보다는 약한 느낌이라며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항생제와 타이레놀로 버티면 지나간다고 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재택치료를 받았던 고등학생이 격리 해제 나흘 만에 숨졌다. 이 고교생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시는 6일 코로나19에 감염돼 재택치료를 받고 격리가 해제됐던 고등학생이 지난 4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학생은 학교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학생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달 24일 코로나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망한 학생은 학교 감염자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돼 당국은 이 학교 관련 확진자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학생은 이후 집에서 일주일간 재택치료를 하고 지난달 31일 격리가 해제됐다. 격리가 해제된 이후인 지난 3일 학생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치료를 관리했던 병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을 받은 병원은 학생의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 대학병원을 찾도록 했지만 이튿날 숨졌다. 고등학교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학생은 기저질환이 없었고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이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치료기간 동안에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별도의 치료제 등을 처방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대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박빙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3일과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 37.2%, 이재명 후보 35.1%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2.1%포인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를 통해 폐경 증상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그러자 A씨의 상급자인 5급 공무원 배 씨는 그 약은 김 씨가 아니라 내가 복용한 것이라고 나섰는데 채널A가 5일 배 씨는 최근까지도 난임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배 씨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7급 공무원인 A씨에게 김혜경 씨가 복용할 해당 의약품을 대리 처방 수령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는 5일 2번 생각해도 이재명입니다. 노무현의 편지라는 제목의 해시태그가 달린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 가상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친애하시는 국민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입니다. 가상의 노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며 저 노무현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기득권과 싸워 이겨내는 정의로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라고 했다. 한상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청년보좌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2번, 3번 생각해도 이재명은 아니라고 하셨을 거다라며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자주국방을 이뤄내고자 했던 분이다. 영호남을 분열시키고 사드를 철회한다는 사람을 지지할 리는 없다라고 했다. 이 영상은 6일 0시 현재 해당 채널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당이 직접 만든 영상은 아니고 지지자분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영상이라며 지지자분 성의를 봐서 델리민주에 올렸던 건데 반응이 안 좋아서 내렸다라고 했다. 관계자는 저희가 만든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성대모사를 한 것인지 AI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것인지 등 세부 사항은 알 수 없다라고 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